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왕숙에서 분양하는 B17블록 아파트에 대해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민간 분양이랑 좀 많이 다른 공공분양의 청약 자격이나 유의사항, 분양가, 그리고 안전마진 한번 계산해보고 커트라인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물량은 491세대, 500세대가 좀 안되는 아파트고요. 74와 84 두 가지 면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에 현재 이번 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이 88세대가 전부라는 거죠. 일반 공급 22세대, 특공 66세대에서 총 88세대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403세대는 이미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가져갔다.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평면인데요. 옆에 게 74, 오른쪽 게 84입니다. 네, 두 구조는 거의 동일하고 알파룸의 크기 정도, 각 방, 거실 이런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 정도이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B만 좀 타워형 평면이고 74AB, 84A는 다이어론 4베이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유의하셔야 되는 게 왕숙이 신도시다 보니까 남양주 거주 지역이 남양주가 아니어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가 되죠. 남양주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용 84 17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공급이 되죠. 이 상황에서 자 먼저 30% 남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30%에게 30%인 6세대가 먼저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 비율,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물량 7세대가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단 조건은 1단계 첫 번째에서 떨어진 사람도 이 20%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 떨어진 사람들도 마지막 잔여 물량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회가 3번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3번. 반면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오로지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이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더라고요. 네, 실거주 의무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많죠. 아무래도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무주택. 공공분양은 모든 공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상황인 거고 재당첨 여부 당연히 걸려있으면 안 되고 부적격 당첨 제한도 없어야 가능해요. 모든 세대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여부는 유일하게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세대주 제한이 없습니다. 왕숙이 여기 비규제 지역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입주자 저축 이거 청약통장인데 이거는 대부분 12개월 이상은 다 넣으셨을 테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소득 기준 보셔야죠. 소득 자산 보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기관 추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는 그런 자산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해서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소득을 한번 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여기 120, 130, 여기 140, 2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환산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그래도 높은 편이죠. 맞벌이 200% 이하니까 부부 합산 1억 7,200만 원 이하면 모든 특별공급에 추첨제로라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확률은 좀 많이 낮아지긴 하지만요. 청약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량가액 있잖아요. 차량가액은 이런 뭔가 보험개발원 같은 데서 내는 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4,500만 원 이하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보니까 카니발 아웃도어 모델로
뽑아도 이게 안 넘어가죠. 펠리쉐이드, 소렌토, 산타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면 좀 이거보다 비쌀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이런 중형 아니면 준대형 SUV들 정도가 좀 리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가 두 대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비싼 차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비싼 차량 한 대만 적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만약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기준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올라가고 소득 기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진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청약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남양주 왕숙 B17블록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전체 왕숙 신도시에서 남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요 선, 요게 철도예요. 현재 경춘선 철도. 그리고 GTX-B가 단일 철도이기도 하죠. 자, 여기가 현재 있는 경춘선 사릉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들어질 왕숙역이죠. 이 왕숙역은 이렇게 9호선도 이렇게 개통이 돼서 다닐 예정이죠. 거리가 조금 있긴 해요. 도보로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역과는 가까운 위치다. 그래서 준 역세권이라는 말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이긴 하나 역까지의 거리가 최소 도보 10분이다. 좀 멀다. 그리고 이 역 주변에 있는 아주 고밀의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역까지 걸어서 그래서 한 15분쯤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로드뷰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왕숙역 예상 위치까지 이 정도 한 13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예요. 여기 좀 먼 데서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사릉역까지는 한 11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학교가 몰려 있고 B17블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학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옆에 있는 하천이죠. 파란색 하천, 사릉천. 사릉천 산책 가능하고 이 사릉천을 통해 왕숙천, 왕수천을 통해 한강까지도 갈 수 있다. 왕숙의 핵심지죠. 아무래도 이 왕숙역 주변, 이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왕숙 신도시 내에서도 가치가 높을 것 같다. 주변 택지를 보시면 이 붉은 파란색 다 업무지구고 빨간색 상업지구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주상복합 굉장히 고밀 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이죠. 분양가 보고 가겠습니다. 분양가 확인. 네, 평균 분양 가격 74가 한 5억 6천, 84가 한 6억 4천 정도로 나왔네요. 네, 최고 분양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몇백만 원 차이고 발코니 확장 옵션 같은 거 포함했을 때 한 74는 6억 좀 안 될 것 같고 전용 84는 7억 좀 안 되는 6억 후반 정도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부, 분양가 납부 같은 경우 일단 계약금 10% 나가야 되고 중도금이 좀 적습니다. 일반 민간 분양에 비해 비중이 낮죠. 2번만 내도 되고 15%씩만 내면 됩니다. 마지막 60%가 상금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공고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집단 대출이 미정이다. 아직 중도금 대출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오피셜은 없어요. 하지만 중도금까지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고 이때까지 뭐 대출 규제가 유지가 될지 풀릴지는 뭐 모르는 거고 그리고 좀 이거 면피성으로 적어놓은 거 아닌가 해주긴 해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적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도금이 30% 비율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그간의 저축액 이런 걸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두 평형 다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이 되면 베스트.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 등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고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74평면 같은 경우 정책 대출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안 되면 뭐 주담대 받거나, 주담대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되죠. 네, 이거는 무조건 실입주 해야 되고, 뭐 안 된다, 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뭐 임차인 전세 보증금으로 갭으로 가는 거죠. 저희 뭐 전세가 그리 비싸진 않으니까 뭐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임차를 들어올 수요는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 갭으로 일단 주고 뭐 나중에 거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마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쌀까요? 비쌀까요? 네, 6억 4천 정도였어요.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자, 먼저 왕숙에서 분양한 아파트였죠. 왕숙 프루지오 더 퍼스트 B1블럭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의 평균 84 분양가는 한 5억 9천만 원쯤이었습니다. 왕숙 B17이 6억 4천만 원이니까 한 4,900만 원 정도 비싸대요. 한 8.3% 정도 비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역까지의 거리라던가 뭐 신도시 내 입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적은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8% 비싼 게 신도시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 매우 적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긴 분당인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이런 서현 순회 핵심 지역이 평당 가격이 한 7천만 원 전후죠. 앞자리가 거의 7이에요. 근데 같은 역세권이어도 미금이나 오리역 주변, 여기는 앞자리가 5, 심지어 4까지 내려가죠. 여기는 4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앞자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서도 상급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8%면 굉장히 적은 차이다. 더 심한 곳은 동탄입니다. 네, 동탄이 진짜 이 동간 격차가 심한데, 동탄역 주변은 평당 가격이 한 4에서 5천만 원쯤 나와요. 근데 동탄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이 2천만 원 전으로 떨어지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동탄은 역세권과 비역세권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긴 하죠. 왕숙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9호선 연장선이 신도시 곳곳을 관통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8% 분양가 차이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주변지구 아파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택지지구, 오늘 가져온 곳은 요 다산지금, 그리고 여기 갈매, 그리고 요 별내역 주변 아파트 한번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숙지구 요 주변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 택지지구 한번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다산 지금지구입니다. 9호선 연장선 현재 지금 계획 중이죠.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역이 생기게 되죠. 일부러 여기서 좀 먼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남양주 왕숙 B17블록도 왕숙역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니까요. 걸어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아파트입니다. 신안 인스빌 퍼스트 리버란 아파트고요. 연식은 2019년으로 B17과 한 9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을 보시면 대충 한 뭐 8억 전후,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현재 다산 지금지구 역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리의 갈매 역세권 아파트죠. 갈매 스타일스입니다. 여기도 갈매역과 거리가 좀 있어요. 좀 먼데 가져왔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보시면 한 7억 전후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7억에서 7억 5천 정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아파트는 별내입니다. 별내역과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 별내 자이더스타 아파트는 역과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일부러 뺐고요. 근데 그나마 역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인 이 별내 쌍용 예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좀 생겼죠. 2012년 입주이기 때문에 왕숙과는 16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사가 없어요. 8사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봤을 때 요즘 대형 평수들이 가격이 거의 정말 속칭 똥값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8사와. 그래서 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어쨌거나 요 세 지역,
왕숙 제외한 세 지역이 서울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네, 왕숙에서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별내도 4km 더 가깝고, 네, 갈매, 다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두세 정거장 정도 지하철로 따지면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있어요. 대신에 왕숙은 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이고 가장 신축이죠. 네, 최대 뭐 9에서 16년 정도 신축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축의 규모 있는 신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왕숙역은 트리플이죠. 네,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그러한 메리트. 그리고 왕숙 신도시 내에서도 B17블록이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좋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진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2028년 계획대로 완공을 하고 입주했을 때는 당연히 이보다 높은 가격인 한 7억대는 나올 것 같고, 이제 9호선 연장과 GTX-B 실제로 교통 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이 오면 더 가격이 오른 8억, 그 이상 9억까지도 안 될 건 없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마진은 한 최소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가점제가 적용이 안 되죠. 가점제가 적용이 안 되고 청약 통장 납입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기존에 분양을 했던 B1블록 아까 봤던 왕숙 프루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우선 공급 1순위자 신생아 빼고요. 신생아 빼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최저 한 2,085만 원에서 기타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높았죠. 2,3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커트라인 이 정도 나왔으니까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요즘 물론 25만 원으로 늘긴 했지만 얼마 안 지났으니까 10만 원으로 그냥 편의상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청약 통장에 17에서 19년 정도 납입을 해야 당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네,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근데 B1블록이 이 정도였으니까 왕숙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 이 정도였으니까 왕숙 남쪽에 있고 좀 더 핵심지라고 불리우는 B17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보다 높겠죠. 네, 좀 높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파트는 일반 공급이 아까 보셨지만 22세대로 극히 적습니다. 네, 대부분 특별 공급이지 일반 공급 물량은 더 적기 때문에 이 당첨 금액 커트라인은 B1 블록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2,5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오늘 다뤘던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논란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렴해 보입니다. 안전마진도 있어 보여요. 한 1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왕숙 신도시 중심부, 왕숙역 주변이고 완전 역세권은 아니지만 준 역세권, 그리고 초품화 이런 것들만 감안해도 왕숙 내에서의 메리트는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가도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분양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안 좋은 점, 단점을 굳이 찾자면 입주 후에 신도시 인프라가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왕숙뿐만이 아니고 모든 3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앞선 1기와 2기 신도시 초기 입주자들도 이런 인프라 미비로 인해 고생을 좀 했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공공분양이라 청약 기준이 좀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잘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분양가가 좀 싸게 나온 것 같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막 조건 따지지 않고 넣으셨다가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이 떴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 이런 경우엔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페널티가 있으니까 이거 피하시려면 좀 따져보시고 청약 넣으시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남양주 왕숙 B17블럭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당첨되셔서 좋은
아파트 새 집 마련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